자, 이번에 국방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방위에선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 있어요. 뒤에 용연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상임위장에서 저는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정치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의를 지키세요 표현으로 쓰고 살다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 네. 예, 오늘 국감장에서 김용현 장관이 제가 병땡이라고 표현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군복 입고 왜 할 얘기를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저 단어를 썼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다 무너졌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라고 하는 건 국회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표로 이 선택된 분들이 들어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저분은 임명되신 분이에요. 예. 임명되신 분이 지금 선출직들을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 저렇게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도 지금 귀를 의심했거든요. 야, 이게 완전히 이 국회 자체가 지금 어느 이 선 자체가 무너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국회에 대한 어떤 예우나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 반응 자체를 하질 않았죠. 그리고 야당을 야당으로 또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이 국무위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들도 저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야당에겐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치지만 결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다수당이 된 야당이에요. 그런데 그 야당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정말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오히려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예.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앞에서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저런 분이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기괴한 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현 장관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조금 전에 유감을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충암파, 계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듭 주장하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것 같다라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더군요. 네. 뭐 국민에게 뽑힌 사람은 함부로 다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리 50만 군의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대한 명예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에 대한 이 국방부 장관을 뭐 전두환 차이철 같다. 예. 더군다나 지난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박선원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계엄령, 충암파 이야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군 장성들 400명 중에서 충암고 출신이 딱 4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엄령 근거된다고 그랬잖아요. 박선원 의원은 무슨 근거를 댔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그동안 제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말만 하면 되고 아니 국회에 뽑힌 국회의원은 그냥 의문 제기하면 끝이고 해명은 하지 않아야 되는가? 본인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왜 그걸 이야기를 했는지 자 김민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지금 의원 본인들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저렇게 장관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때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계엄령 내릴 것이다. 당신들 충암파가 계엄령을 주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한마디의 사과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장관이 지금 당연히 잘못했죠. 그런 이용을 쓴 거는 예. 그거 하나 빌미로 해서 차지철 전두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은 함부로 말해도 되고 장관들은 그냥 국회의원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여야 되냐? 그럼 그 뒤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그 보신 장면 외에 국방위에서 여야 장성 출신들이 이렇게 또 한번 맞섰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군의 날 행사를 아주 이번에 많은 장병들이
진짜 한 3, 4주 훈련을 해서 아주 완벽히 잘한 것 같아요.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부대 열중시어가 지금 올해까지 3번인데 제대로 이것이 딱 박자가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님은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합니까? 그날 행사 때 와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안 오셔갖고 제가 참 이해를 못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군사력이 약하거나 독재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합니까? 독재 국가입니까? 북한의 일병식을 닮아간다. 이런 것들이 군을 비하하고 욕보이는 게 아닙니까? 부하 앞에서 사단장을, 군단장을 욕보이면은 그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단점만을 부각하면서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행사를 폄훼했습니다. 예, 김직전 대변인. 지난번에는 아니 무슨 독재 국가에서 하는 열병식을 이렇게 여냐. 그다음에 군인들 힘들게 뭐하러 저런 거를 연속으로 여냐라고 얘기했던 민주당인데 어쨌든 사성당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대 열중 샷 이것도 안 했다. 군인들은 훈련시키고 대통령은 왜 연습도 안 하고 오느냐.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서 아니 국군의 나라를 폄훼할 게 그렇게 없냐.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군의 늠름함을 모습을 보였던 그렇게 좀 칭찬하면 안 되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방탄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김병주 의원이 지적하지 못할 부분을 지적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지금은 뭐 부대 열중 시험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이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한 3주 정도를 연습하니라고 이 학생들이 유급의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 할 수 있죠. 뭐 정부에서 뭐 하겠다 그러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갖다가 지적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무슨 뭐 진영 논리에 매몰됐다거나 아니면 국군의 날 행사를 폄훼했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못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왜 여당 의원들께서 이렇게 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아니면 행정부의 일원으로 앉아서 방탄을 해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국회에서는 사실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이야기, 또 계엄 이야기 이 등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서 재배당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어서 거기 출석을 했는데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예, 강 변호사.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받고 있는데 수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 재판을 서울로 좀 옮겨달라.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미 수원 재판부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9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미 유죄를 갖고 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월이라는 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이었었거든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우연히도 이재명 대표
대표가 바로 그 재판부로 이게 뭐 우연히 뺑뺑이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는 이재명 변호인단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재판부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불공정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배당을 해달라, 재배당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려면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한 염려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공식적인 절차에는 기피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재배당을 요구하는 형태로 다른 이야기했던 거군요, 원래 것이죠. 엄밀히 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이야기한 부분, 구조적으로 예단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본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판부는 그런 것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오늘은 좀 따끔하게 한마디를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권을 위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을 받았던 재판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건 꼼수에 부족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피해갈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오히려 야당 대표로서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예.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대장동 재판이 진행됐는데 유동규 씨의 증언들, 진술들이 오전에 있었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도 오후에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면서